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실패의 경험이 충분히 잊혀져야 이제 이 상처가 아물어야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실패의 순간에는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회피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미세스 오지랖입니다. 여러분 죽어라고 끝까지 해냈는데도 뭐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안 풀리고 꼬이는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혹시 하고 계신가요? 또 혹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번아웃 돼버리거나 과연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또 이거 한다고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뀔까 하는 의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상들, 이런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지치고 다 놓아버리고 싶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기존에 하던 일들에 유튜브까지 하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한 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루틴을 회복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두 달 루틴을 지키다가 무너지면 또 한 달을 까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무너져도 2, 3일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완벽하게 최고 지점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않지만 쉬운 루틴부터 다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두 회복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죠. 무엇이 저를 이렇게 번아웃이나 망가짐에서 조금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바꾼 것은 바로 저의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나의 사고, 행동 방식 등을 지배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지배적인 나의 생각인 거죠.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식탁에서 매번 수저를 먼저 들어서 국을 한 숟갈 뜨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요. 또 동일한 사건을 만났을 때 처음 나오는 반응이나 머릿속의 생각 회로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과정. 이게 바로 자동화된 무의식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무의식이 저를 끌고 가요. 이 사실을 저는 독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무의식대로 자동화되었던 사고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넘어짐도 성장과 성공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발전이 일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전은 나선형이기도 하고 곡선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식시장이 정말 경제적인 요소들, 즉 숫자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식시장은 심리게임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경제적 사건에 대해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행동 양식으로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장기로 보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무의식의 변화, 즉 나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무너짐도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를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넘어져도 타격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는 불완전하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체력은 조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내가 이 무의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실패의 경험이 충분히 잊혀져야 이제 이 상처가 아물어야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실패의 순간에는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회피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아침 내 마음의 온도계를 내가 결정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깥 날씨가 춥다고 집안 온도도 영하로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집안에 들어오면 보일러로 온도를 조절해서 따뜻하게 지내실 건가요? 같은 원리예요. 내 상황이 힘들다고 거기 그냥 동화되어 버릴지, 아니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의 온도계를 올려서 내 기분과 실행력을 높일지, 이 온도계를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 상황이 온도계를 조절하지 못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무너진 다음 날이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온도계를 최상의 에너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절할 것이다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이잖아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보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육아라고 불러요. 나는 진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수준까지 받아들이냐면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 수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믿어지고 키워주듯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믿고 키워나가야 돼요. 나를 아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나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로 나를 키우는 일은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할 때는 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필요성을 가장 잘 아니까 그 계획을 세웠겠죠. 둘째로 나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다는 조금 더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아이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를 키울 때 나 자신을 무책임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아니라 바람직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하고 남과 비교하고 또 불행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가끔은 지금도 그런 기분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나의 정서적인 안정감, 자존감의 뿌리인 이 잠재의식, 무의식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 힘들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나를 잘 키워주셔야 돼요. 자기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그렇지 난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위로 너 잘 버텼다. 잘하고 있어. 너 힘들었겠다. 이런 것들 나를 사랑해주는 위로와 눈물이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나가서 쇼핑하고 돈 쓴다고 절대 자존감이 나아지지 않아요. 저는 이 무의식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깊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저를 연민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해주고 대견해하는 마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꼬인 마음도 그리고 열등감도 점점 사라지고요. 나를 자라나는 어린아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평화롭고 가볍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순수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나를 치료해 주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나는 이제 성장이 끝났다, 성공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일찍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조금 늦게 이룬 사람도 있어요. 일찍 이뤘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늦게 이루면 모두 아쉬울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무조건 재미도 없이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과정을 게임을 하듯이 성취감과 뿌듯함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장과 성공의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지 무조건 고통만 있다면, 즉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엔돌핀과 도파민 등 좋은 기분이 없다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루틴이 너무 무너지거나 계획한 것들을 자꾸 해내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제가 하는 작은 실천들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시시할 만큼 소소한 루틴 한 3가지 정도만 매일 해보세요. 이 루틴은 내가 번아웃이 오거나 무너지는 것, 내 기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쉽게 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행위로 내가 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기. 1분이면 끝나죠. 하지만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쩌면 내가 호텔에 온 것 같은, 누가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나서기 전에 좋은 방향제를 뿌리거나 혹은 매일 저녁 좋은 티를 나에게 대접해서 한 10분 정도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것,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한 존중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쓰는 시간도 함부로 쓰거나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결국은 살리는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은 자기계발서들을 가볍게 읽어주는 것도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이 도대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의심과 언제 거기에서 나 내려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으로 본인의 성공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들도 많죠. 우리 여러분 연예인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업가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러니 내가 나의 친정한 보호자, 양육자가 되어서 꼭 나를 지켜줘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에밀 쿠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랑해주세요. 버티는 게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멘탈이 강한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내 행복하세요.